1453년 조선 개유정난 직후 피비린내가 가시지 않은 한양거리 수양대군의 살생부가 돌고 있는 날 수양대군이 형제들을 죽였습니다. 안평대군 죽었습니다. 금성대군 유배후 죽었습니다. 한남군, 영풍군 죽었습니다. 세종의 아들들이 하나씩 사라져갔습니다. 그런데 딱 한 명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막내 이염, 영흥대군, 세종의 8번째 아들. 형제들이 죽어가는 동안 그 혼자 살았습니다. 그것도 그냥 살아남은 게 아니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직접 막내 동생 집을 자주 찾았습니다. 밥도 함께 먹었습니다. 술도 마셨습니다. 형제를 죽인 손으로 막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대체 왜 수양대군은 막내 이염만 살렸을까요? 그리고 이염은 그 사륙의 시대를 어떻게 버텨냈을까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세종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종대왕에게는 아들이 많았습니다. 소원엉우에게서만 8명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문종, 수양대군, 안평대군, 이명대군, 광평대군, 금성대군, 평원대군, 그리고 막내 영흥대군. 영흥대군 이염, 1434년생. 세종이 40살 무렵에 얻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세종은 이 막내를 각별하게 아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늦둥이 막내를 향한 아버지의 특별한 애정이었습니다. 형들보다 더 어리고, 더 귀엽고, 더 걱정되는 존재. 세종 말년, 경복궁. 병석에 누운 세종이 막내 이염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겨울 햇살이 창호지를 통해 들어오는 오후. 세종은 죽기 전 특별히 이염을 불렀다고 합니다. 세종은 이염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들은 강하다. 하지만 너는 아직 어리다. 형들을 잘 따르거라. 세종이 이 말을 했을 때 수양대군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았을까요?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 막내가 걱정됐을 것입니다. 1450년 세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종이 즉위했습니다. 창덕궁. 아버지 없는 왕실의 냉기가 돌기 시작하는 때 세종이 죽고 형제들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문종은 몸이 약했습니다. 그 뒤를 노리는 눈빛들이 있었습니다. 이염은 그것을 느꼈을까요? 16살이었습니다. 1453년 개유정난 밤. 한양 곳곳에서 횃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수양대군의 군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유정난. 수양대군이 권력을 잡은 날. 안평대군이 첫 번째였습니다. 세종의 셋째 아들. 글씨와 그림으로 유명했던 형제. 강화도 유배 후 사사되었습니다. 금성대군이 다음이었습니다. 단종편에 섰다가 처형당했습니다. 한남군, 영풍군도 제거됐습니다. 세종의 아들들이 하나씩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재벌과 후계 경쟁에서 형제들이 차례로 쫓겨나거나 실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조선 시대의 결말은 실각이 아니라 죽음이었습니다. 살생부가 돌고 있었습니다. 이염의 이름도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개유정난 이후 이염의 집. 어느 저녁 말굽 소리가 들리더니 수양대군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수양대군은 이염을 찾아왔습니다. 자주.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세조가 영흥대군의 집에 자주 거둥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연애를 즐겼다. 형제를 죽인 사람이 막내 집에 와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염은 그 자리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서웠을까요? 고마웠을까요? 아니면 그냥 살아야 했기에 웃었을까요? 오늘날로 치면 직장 내 권력자가 동료들을 자르면서 유독 한 명에게만 밥을 사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 한 명의 심정이 어떨지 우리는 압니다. 이염은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살아있음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형제들의 죽음을 보며 이염은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수양대군이 이염 집을 찾은 어느 날 밤, 형제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술잔이 놓여 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납니다.
왜 수양대군은 이염을 살렸을까요? 역사학자들은 여러 해석을 내놓습니다. 첫째, 이염이 너무 어렸습니다. 계유정난 당시 이염은 19살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위협이 될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안평대군이나 금성대군은 이미 독자적인 세력을 가진 성인이었습니다. 이염은 아직 아이에 가까웠습니다. 둘째, 수양대군이 이염을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랐습니다. 수양대군은 이염보다 14살 위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형이 아버지처럼 키운 막내 동생이었습니다. 아무리 냉혹한 권력자라도 그 감정을 완전히 지우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셋째, 이염 자신이 살아남으려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염이 형제들의 운명을 지켜보는 동안 그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권력에서 멀어지겠다고. 이염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세력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왕위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줬습니다. 연애를 즐겼습니다.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술을 마셨습니다. 그것이 전략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의도적으로 존재감을 낮추는 전략입니다. 위협이 되지 않으면 제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염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아니, 본능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략이 언제까지 통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수양대군의 눈은 언제든 바뀔 수 있었습니다. 이염은 매일 그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세조가 왕이 된 뒤 이염에게 특별한 선물을 줬습니다. 토지였습니다. 집이었습니다. 하인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에게는 주지 않은 것들을. 왜였을까요? 세조는 이염을 통해 자신이 나쁜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려 했을 것입니다. 형제를 죽인 사람이지만 막내는 이렇게 잘 돌봐준다. 그것이 세조의 자기 합리화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염 입장에서 그 선물은 양날의 칼이었습니다. 받지 않으면 불충한 것이 됩니다. 받으면 더 눈에 띄게 됩니다. 이염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조용히 살았습니다. 세조 시대. 이염의 집. 연회가 열리는 어느 날. 풍악 소리가 들립니다. 세조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이염이 웃으며 술을 따릅니다. 이염은 연회에서 항상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진심이었는지 전략이었는지 아마도 둘 다였을 것입니다. 그 웃음 뒤에서 이염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죽은 형 안평대군을 생각했을까요? 유배지에서 죽은 형 금성대군을 생각했을까요?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영흥대군은 성품이 온화하고 욕심이 없었으며 왕실의 어른들에게 효도하고 형제들에게 우애가 깊었다. 욕심이 없었다. 이 한마디가 이염이 살아남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세조 말년. 이염이 세조의 병문안을 갔습니다. 세조가 병석에 누워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세조가 죽어가면서 이염의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형이 동생의 손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형제를 죽인 형이 살려둔 동생의 손을. 그 손의 온도가 어땠을지 이염만이 압니다. 세조 사후. 예종이 즉위했습니다. 성종이 즉위했습니다. 이염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왕이 3번 바뀌는 동안 이염은 살아 있었습니다. 계속 같은 방식으로. 조용히. 웃으며. 욕심 없이. 이염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여기서 이 이야기의 가장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이염은 146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 34이었습니다. 길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 왕실 남자치고는 기적 같은 삶이었습니다. 형 안평대군은 사사됐습니다. 형 금성대군도 처형됐습니다. 조카 단종은 17에 죽었습니다. 이염은 34까지 살았습니다. 그의 집 정원. 꽃이 피는 봄날. 이염이 혼자 앉아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냥 앉아 있거나. 이염이 살아남은 것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무해한 존재가 되려 했습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건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왕실의 막내로서 형에게 순종하며 욕심 없이 살았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조직 내 생존을 위해 의도적으로 낮은 프로필을 유지하는 전략입니다. 가장 눈에 덜 띄는 사람이 가장 오래 살아남습니다. 세조는 왜 끝까지 이엄을 아꼈을까요? 권력자도 단 하나의 인간적 관계를 붙들고 싶어 합니다. 형제를 죽였지만 막내만큼은 죽이지 않음으로써 세조는 자신이 완전한 악인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엄은 그 역할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맡았습니다. 1467년 이엄이 병이 들었습니다. 34. 이른 나이였습니다. 그의 집에 세조가 문병을 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엄이 죽던 해 세조도 이미 병이 깊었습니다. 이듬해 세조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형제가 거의 같은 시간에 떠났습니다. 살인자와 생존자가 나란히. 설마 했는데 진짜였습니다. 이엄의 이야기는 단순한 생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자와 살아남은 자의 가장 복잡한 인간 관계였습니다. 안평대군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조선 최고의 서예가, 예술가로. 금성대군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하지만 단종을 위해 싸운 충신으로 기억됩니다. 이엄은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잊혀졌습니다. 역사에서 이엄의 이름은 형제들보다 훨씬 작게 기억됩니다. 이것이 이엄이 선택한 삶의 역설입니다. 살기 위해 존재감을 지웠더니 역사에서도 존재감이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살았습니다. 그것이 이엄의 선택이었습니다. 이엄은 사후에 영흥대군이라는 군호를 받았습니다. 세조가 직접 내린 호칭이었습니다. 형제를 죽인 세조가 막내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오늘날 역사학자들은 이엄을 두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세종의 아들 중 가장 현명하게 살아남은 왕자. 경기도 시흥에 영흥대군 이엄의 묘가 있습니다. 크게 알려지지 않은 묘지지만 찾아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에 이엄과 세조가 함께 연애를 즐겼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남아 있습니다. 피로 얼룩진 시대에 그 두 형제가 술을 마셨다는 기록이. 역사는 사건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선택이 지금 우리 삶의 말을 건넵니다. 오늘 이엄 이야기에서 역사가 남긴 인생 수업입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생존이다. 존재감을 낮추는 것이 때로는 가장 강한 전략이다. 두 가지를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엄처럼 살기 위해 욕심을 버리고 조용히 사는 삶. 안평대군처럼 자신의 가치를 펼치다 죽는 삶.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살아남는 것과 자신답게 사는 것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여러분 삶에서 욕심 때문에 위험에 처한 것이 있으신가요? 이엄이 보여준 것처럼 때로는 한 발 물러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이 곧 지혜입니다. 역사는 사건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선택이 지금 우리 삶의 말을 건넵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남긴 인생 수업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들이 계속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